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영어과 원장 박재인입니다. 오늘 저는 SAT 겨울 특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전에 6월, 8월, 9월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후기와 그 후기 속에서 알 수 있는 SAT 시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 또한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10월 시험은 아직 진행 전이고, 따라서 직전 3개의 시험인 6월, 8월, 9월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후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6월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 특강 시작 전에 2주가량 6월 시험 대비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후기에 의하면 확실히 3월 시험에 비해서 시험이 훨씬 길어지고, 또 어휘의 난이도 또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학생들이 이때부터 좀 시험에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라는 후기를 많이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8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SAT를 보셨거나 안 그러면 관심을 갖고 계속 서칭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정말 역대급 난이도다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메이커스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 또한 너무너무 어려웠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후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73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클리닉 레벨에 배정을 하는데, 대체로 클리닉 레벨의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후기는 잘 전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8월 시험은 클리닉 학생들조차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I was running out of time, 이런 후기를 너무 많이 전달할 정도로 시험이 상당히 길어지고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등장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새로운 문제도 나오고 시험의 지문과 답안이 다 너무 길어지고 난이도 또한 많이 올라가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한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9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8월에 비해 9월 시험 응시생이 조금 더 적기도 했지만 이미 8월에 학생들이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8월 시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는 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9월 시험이 쉬웠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 8월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괜찮았다, 따라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았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8월에 학생들이 마음의 대비를 단단히 했고, 저희도 9월 시험 대비반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후기는 공통된 사항으로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월, 8월, 9월 시험 후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아무래도 시간 부족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듈 2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모듈 2 저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hard version이 아니라 easy version으로 푼 학생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조차 그 누구도 모듈 2가 괜찮았다, 풀만했다라는 후기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는 이제 시험의 변별력을 좀 강화시키고 SAT 고득점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대입에서 큰 장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컬리지 보드의 의도가 좀 드러나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험 트렌드 분석이라는 거에는 시험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신규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기존 트랜지션 질문이에요. 기존 트랜지션 질문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내용을 읽은 후에 앞 뒤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걸 제일 잘 연결해주는 transitional word 중 하나를 선택하는 좀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것을 단순히 transitional word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phrase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이게 난이도 차원에서 정말 많이 어려워진 현상, 너무 transition 신규 유형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존 유형에 비해서 문제를 더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맥락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글을 읽고 독해해서 연결해준다의 핵심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학생들의 후기가 대부분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이 문제는 기존 문제에 비해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앞선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난이도, 문제 자체의 difficulty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it's gonna be time consuming. 시간을 엄청 많이 들 것이다.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 한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듈 전반의 난이도를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신규 유형의 문제가 더 타임 컨슈밍한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상승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bullet 포인트 문제 유형인데 SAT 모듈 1, 모듈 2 항상 마지막 몇 문제는 이 bullet 포인트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일하게 등장을 하나 기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bullet의 내용을 굳이 읽지 않고 바로 질문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질문의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곧바로 답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다만 이번 8월, 9월 시험을 치른 클리닉 학생들 중에서 이 bullet 포인트 문제에서 이 블렛의 내용을 읽지 않으면 도저히 답안을 판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난이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읽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이제는 읽어야 되는 내용으로 변화했다라는 차원에서 더 시간을 빠듯하게 만들려는 컬리지 보드의 목적이 느껴지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변화라고 하기는 조금 모호하지만 문학 지문과 관련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선 시 지문은 항상 등장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 중 대다수가 시 문제를 좋아하지 않죠. 시적 표현, 시적 언어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조차 시 해석은 자신 없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제 유형에 속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텍스트 1과 텍스트 2를 읽고 풀이하는 이제 더블 패시지가 시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은 시 한 편이 아니라 시 두 편을 읽고 그걸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로 등장을 했다라는 말인데 난이도를 확실히 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고 시와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또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지 않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굉장히 난해하고 읽기 어렵고 한 번 읽어서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요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 옛날식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 집중을 요하는 문제인데 셰익스피어 발췌 지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컬리지 보드도 당연히 학생들이 셰익스피어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그 자체로 장르와 작품 자체로 어려운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발췌되는 그런 엑셀프트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좀 표현하고자 하는 바, 문학 작품 엑셀프트여도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좀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느껴지는 발췌문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문학적 표현, 은유적 표현 이런 literary device들이 좀 많은 지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정리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어려워진 거는 맞아요. 다만 학생이 문학을 많이 읽어왔다. 문학 작품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 꽤 친숙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까지도 여전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변화로 저는 판단이 돼요. 셰익스피어 지문 또한 셰익스피어 작품을 막 모던 잉글리시로 번역된 버전이 아니라 원문으로 한두 번 읽어본 학생들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췌문이었거든요. 다만 책을 진짜 안 좋아한다. 지금까지 소설이나 시를 거의 읽은 경험이 없다. 문학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지문을 마주했을 때 한 번 읽고 해석하려고 두 번 읽고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세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한 지문을 여러 번 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아직까지의 난이도는 문학을 잘 아는 학생들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확실하게 문학 작품과 거리가 먼 학생들은
체감상 많이 어려워진 이런 변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을 때 문학을 좀 더 탄탄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AP Literature를 들어볼까? 라고 고려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괜찮은 수준의 변화이나 AP Literature는 절대 들을 수 없다라는 학생들이라면 좀 긴장해야 하는 변화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특강 같은 경우에는 SAT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이미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컬리지 보드에서 공개한 테스트 7에서 테스트 10을 보면 기존의 테스트 1에서 6에 비해 정말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 이 어려워진 테스트 세트를 기준으로 뒀을 때 여기에서 난이도가 멈출지 안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질지를 예측해 본 결과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SAT 점수가 college application에서 갖는 의미를 컬리지 보드가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길 원하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세션 2, 여름 특강의 세션 2를 이미 자체 제작된 킬러 세트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제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로 여름 특강 때 이미 학생들을 대비시켰거든요. 따라서 이제 8월 시험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시험을 본 학생들의 후기를 몇 개 정리해 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But then the makers test in the beginning of session 2 were much harder in my opinion. 오히려 메이커스의 테스트가 훨씬 어려웠다라는 후기가 있었고, 이 학생은 It was like 학원 mock test level. 학원 mock test 레벨이랑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말. 이 학생은 It felt identical. 거의 동일하게 느껴졌다라는 후기. 그리고 이 학생은 It was like the harder makers version. 제가 그 어려운 저희 자체 제작 세트를 harder makers version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I think it was pretty similar. The logical completion was similar in difficulty for me. 이 logical completion이라는 문제 유형이 난이도 차원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다라는 후기를 전달했어요. 이거 외에도 비슷하게 어려웠다라는 후기들이 많았으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학생들 것만 추려서 왔고, 이 모든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겨울 특강 때 학생들을 어떻게 대비시킬 수 있을까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시험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고정된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컬리지 보드에서 어떤 변화를 또 도입할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엄청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문의 방식,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답안의 함정은 또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제시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최신 기출에 대한 트렌드, 지금 가장 직전에 본 SAT가 어땠는지를 저희가 엄청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분석을 기반하여 맞춤형 문제를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어요. 저희는 AI가 대량 생산한 그런 저품질 문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제작하고 수정한 문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할 때는 실제보다 더 어렵게, 출제 방식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난이도를 한 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고, 제가 제작한 문제는 영어과 강사진들과 같이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면서 그런 파이널라이징 하는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철저한 오답 분석,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사가 하는 설명을 꼼꼼하게 집중해서 듣는 거에서 끝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설명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나만의 언어로 분석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내 오답의 원인이 이래서였구나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업 이후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이 시간이 수업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다른 학원 일정이 있다던가 안 그럼 다른 스케줄이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수업 직후에 자습 관리에 참여해서 오답 노트를 꼼꼼히 작성하고 이것을 이제 멘토 TA한테 확인까지 받고 이제 숙제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하원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여름 특강 때 자습 관리를 열심히 임한 학생들과
빠진 학생들의 퍼포먼스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아무래도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같은 문제 한 번 설명 들었다고 내가 안다라는 것은 정말 착각이거든요. 설명 들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실력으로 만드는 이 시간, 이걸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TA가 오답 노트를 확인도 하지만 저도 다른 강사님들도 불시에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자습 관리까지 겨울 특강에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반들이 개설되는가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선 이번 겨울 특강에는 파운데이션 반이 개설이 됩니다. 파운데이션 반은 기초반인데 시험이 어려워진 만큼 정말 기본기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같은 지문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고 이걸 내가 맞게 독해했나? 맞게 해석했나? 라고 낭비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풀이하는 과정에 시간을 배정해야 되지 이 단어가 이 뜻일까? 이 문장이 이렇게 독해되는 것이 맞을까?에 낭비하면 고득점을 목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파운데이션 반 같은 경우에는 SAT뿐만 아니라 ACT 이런 영어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반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좀 많은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반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점수 차가 굉장히 얼마 안 날 때가 있고 또 뭔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시간 낭비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업을 막상 해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고 그게 굉장히 교묘하게 꼬아진 문법 문제, 단어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대충 뭔지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정답과 오답으로 나뉘어서 나타나거든요. 또 이번 여름 파운데이션 과정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설명드리자면 400점대 점수로 들어와서 파운데이션 과정 마치고 600점대 중후반 대 점수, 즉 어드밴스드 반 점수로 마무리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다루는 기본기만 철저하게 다루더라도 인터미디엇을 스킵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미디엇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파운데이션에서 정말 아는 내용은 복습하고 모르는 내용은 꼼꼼하게 공부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어드밴스드 반이랑 클리닉 반을 수업할 때 느끼는 부분이 이 내용을 파운데이션에 학생이 배우고 왔었어야 하는데 하는 구멍들이 보이거든요. 다만 그런 상위권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만 모르는 개념을 수업에서 다룰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자습 시간 때 그걸 따로 공부하라고 인스트럭트를 하거나는 하지만 개념 자체가 정말 탄탄하게 대비되어야지만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저희가 교재 제작도 영어과 전체에서 다 같이 수정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딩 수업은 독해와 어휘를 다루는 수업 그리고 문법은 grammar을 다루는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SAT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겨울 특강이 짧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 이렇게 개설이 되는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해 주시는 스티븐 강사님이 따로 온라인 수업의 차별점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를 다른 영상에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 반은 올 겨울 제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더 어려워진 문제로 수업을 인텐시브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수업이 끝난 후에 오답을 나의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자습 관리까지 저는 좀 강하게 권장하는 편이어서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좀 학생들이 실력의 향상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SAT 겨울 특강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였고 저희는 되게 열심히 학생들이 메이커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겨울 특강 때 만나 뵙길 기대하며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